네, 개장 전에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삼성전자 69,6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6G 투자부터 미 인프라법까지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연준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냐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69,000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요? 이게 이제 우리 지수의 바닥권이 어디서 반등할 거냐 결정지는 포인트예요. 69,000원이 아니라 69,600원. 이 부분이 향후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낙폭과대에서 반등할 거냐 그걸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가격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게 뭐냐면 지난 옵션 만기일과 지수 변경일에 외국인들은 선물 3조 600억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했고 이에 아울러서 금융투자는 2조 2,900억 매수하면서 같이 지수를 상승시켰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1조 8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할 수 있는 거는 1조 3천억 정도가 남았고 금융투자가 매도 다 한다고 했을 때 대략 1조 9,700억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대장인 반도체와 하이닉스 쪽들이 지수 견인, 즉 69,600원을 지지해주면 지수의 낙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9,600원을 깨진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주가 한 단계 더 하락 조정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코스피 역시도 2,525라든가 2,550, 자 여기서 바닥권을 탐색하는 과정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볼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잔고가 대략 1조 3천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진됐을 때 지수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라는 거 크게 위축되지 말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경기 연착륙에 대한 낙관 그리고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해서 올해는 금리 인상은 없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치가 0.75% 인하에서 0.5% 인하로 축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이 이제 자동차 노조의 동시 파업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의료 노조까지도 파업에 동참할 것이다. 즉 파업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모습이고 자 골드만삭스에서도 자 변동성 지수거든요. VX 옵션을 매수해라. 지금 지수는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국가 부채가 사상 첫 3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앨런이 결국에는 재무장관마저도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스럽게 나오면서 3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업종별로 보더라도 이제 낙폭은 좀 크게 나온 상태고 다우 같은 경우는 크게 나왔지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강과 우주 섹터 그동안 낙폭이 컸던 파업이란 이런 걸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자동차 섹터들 반등 나왔고요. 또 아울러서 제약바이오 어제는 쉬었는데 오늘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개인과 헬스케어 섹터들 역시 긍정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은 아직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강세를 보였던 전기 수소차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와 방산 기계가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ETF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의료기기라든가 바이오테크놀로지, 통신,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대마, 핀테크, 배터리,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본을 보면 휴장 후에 상승 보면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서 자동차들과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폭은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FOMC 경계감,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회의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이 나왔고 반도체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보였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도 엔화 약세 기조에서 이제 엔화 강세,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마저도 금리 인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지수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을 탐색하는 과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출 우대금리를 4분기에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작년 R&D 예산이 558조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에도 불구하고 자, 비구 위안이 지금 900억 위안화 채권 만기 3전 연장했다. 그리고 연휴 동안에 기차표 1억 장도 부족하다. 자, 그래서 이제 소비 증가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반대로 미국 법원의 중국 부동산 기업 16위권에 해당하는 수낙 차이나가 295조 원에 대해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부실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지방 정부들의 예산, 부채가 급증하면서 보조금 지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방성들의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 정부에 대한 파산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 자, 국내를 보면 이제 3분기 메모리 반도체를 반등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지만 결국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101.5%로 세계 4위고 이 빚 부담으로 인해서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자, 그런데 이 빚 부담 위험이 세계 2위라는 것, 이 부분이 결국에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고 또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들이 반영됐고 특히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금융위험에 대한 리스크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3분기에만 108% 급증했다라는 것이고 못 갚는 돈이 3분기에 15조 급증하면서 28조 원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로 인해서 중소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줄도산 공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있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다면 자,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담보대출 받았던 자금들의 부실이 더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대한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은 안도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굉장히 혼조 양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공매도는 굉장히 급감했어요. 지수는 하락했지만 외국인들 3,7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3%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들 역시도 2,100억으로 52% 급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공매도 부분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숏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자, 하지만 환율 부분이 여전히 좀 불안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1,328원 50전으로 전일 대비 0.31% 상승했고
역외 시장에서도 1327원 80전으로 0.37%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화가 강세 전환되지 않는다면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 이런 것까지 지속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전환 시점까지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자, 어제 시장에서 지수는 이제 하락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16억 순매수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매도 규모를 감소시키면서 865억으로 순매도 나선 모습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이제 8,800억 매도로 줄었어요. 장중에 1조 2천억까지 매도했다가 선물 막판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1조 3천억이 전량 매도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수는 어느 정도는 바닥권 근접이 나오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대금이 양시장 모두 급감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어제 코스피는 7조 8,300억으로 전 대비 11%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8조 7,200억으로 전 대비 5% 상승했지만 여전히 거래대금이 미흡한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거래대금이 7조 8천억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지수 바닥권이 아닐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가장 작았던 부분이 6조 8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 근접에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고객 예탁금은 두산 로보틱스 청약자금으로 빠져나갔던 것들이 이제 소급폭 유입되면서 50조 원을 회복했어요. 1조 4% 유입되는 모습 보여줬고, CMA 역시도 0.53% 유입되면서 67조 8,900억, 마켓머니 펀드도 집 나갔던 자금들 1조 1,400억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두산 로보틱스 청약 끝나고 다시 예탁금으로 유입된다면 시장은 또다시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할 수 있겠지만 어제 우리가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로봇 섹터,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보안,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압축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세계 증시가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경기 둔화, 그다음에 부채에 대한 부메랑 이런 것들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긴축 종료가 더 시장에 강하게 반응한다면 시장은 강한 상승을 볼 수 있겠지만 셧다운이라든가 부채 위험, 자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더 심리적으로 와닿는다면 조정을 보이면서 바닥을 탐색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내나 모두 할 거 없이 부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고, 미국 역시도 지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및 개인들의 카드 연체율 증가 이런 부분이 결국에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부담 요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세수 결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더 둔화되고 후퇴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섹터별로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자율주행이나 보안이나 철강 이런 쪽들이 업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취매 쪽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고,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지수가 1% 이상 빠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실적 개선주들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준비된 걸 보면 K 빅스타데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약 바이오와 의료 AI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이 시장의 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안이나 갈륨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오늘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하는데
자, 이미 네옴시티라든가 정치 테마주로 급등했기 때문에 상승 연속이 있을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오늘 유엔 연설, 총회 연설이 있기 때문에 재건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들 한번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두 종목 보겠습니다. 두 개 다 모두 네옴시티와 재건 관련 이슈로 움직여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HD 현대건설기계, 자, 이쪽을 보더라도 올해 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의 기대감, 그다음에 원팀 코리아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10년 만에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세계 시장에 매출이 확대될 것이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연기금까지 매수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는 87,000원 직전 고점까지 도전해보자. 증권사 세 곳에서는 97,750원을 목표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87,000원은 애교스럽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건 이슈를 선점해서 먼저 같이 매수했는데 지금 증권사들 7개 목표 주가가 16,450원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그다음에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월등히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방산 관련해서 K2 엔진을 폴란드와 트리키에 납품 예정이 있다는 거죠. 방산까지 확대되는 이런 배경에서 연기금과 투신, 사모펀드까지 매수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초 목표가 12,400원 유지하자.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16,0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글로벌 큰손 두산 로보틱스에 7조 베팅했다. 협동 로봇 다음은 자율주행 로봇 빅3 각 죽전 더 뜨거워졌다. 그러면 두산 로봇 관련해서 두산이라든가 SP 시스템이라든가 SPG 이런 것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자, 자율주행 로봇을 본다면 로보티즈라든가 유진 로봇, K 로보틱스 이런 로봇 섹터들이 오늘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호재를 갖고 있는 두산이죠. 두산을 우리가 오늘 매수해 보는데 어제 시간에서 123,70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13만 원 밑에서만 우리가 한번 선취매 쪽 나섰으면 좋겠고요. 눌림목 나왔을 때는 122,250원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손절은 10만 5천 원을 봤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안전하게 보신다면 14만 원, 욕심을 내본다면 15만 원 이렇게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야쌤과 함께 했고요.